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민족의 로마 침입에 관한 이야기예요. 훈족이라고 불리는 야만 민족이 있었어요. 튼튼한 갑옷을 입었고 강하고 빠른 군대가 있었고 그들은 정확한 활솜씨를 자랑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왔는데 이들은 로마의 국경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로마의 한 역사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훈족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족속이다.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뿌리를 먹고 살고 고기는 요리해서 먹을 줄도 모른다. 훈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걷기도 전에 말 타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대신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활쏘기를 가르친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훈족 중에서도 그 왕 아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바로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을 모두 공격을 했었거든요. 소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 호노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왕궁에서 지내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지겨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틸라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인을 시켜서 가장 아끼는 반지와 편지를 갖고 아틸라에게 전하도록 했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틸라는 호노리아의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뻤겠죠.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소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여동생 호노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소. 그러니 당신의 로마 제국 절반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동안에 모든 도시들을 불을 지르고 파괴해버린 거죠. 황제는 아틸라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화친을 청했어요. 그러면서 침입을 하지 않으면 거대한 돈을 주겠다. 거액의 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아틸라는 더 이상 로마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호노리아를 내 아내로 보내주길 바라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오. 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아틸라는 이탈리아로 돌아오기 전에 코피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의 여동생 호노리아와 결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틸라의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금관에 넣었고 그 금관을 은관에 넣었고 다시 쇠관에 넣었고 한밤중에 땅에 묻었어요. 그 무덤을 파는 일을 도왔던 노예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틸라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야만족 훈족이 있었는데 못지않게 강력한 야만족 서고투족이 있었어요. 소로마 제국의 군대는 서고투족, 훈족 외에도 여러 야만인족들과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이 야만인들은 로마의 생활 방식을 오히려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로마인의 마을에 정착해서 살기도 하고 로마 편에서 싸우기도 했던 거예요. 한 우두머리, 그러니까 야만 쪽의 한 우두머리는 로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정착하기도 했는데 로마 여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의 아들 스틸리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스틸리코는 야만인 아버지와 로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 스틸리코는 자신이 완전한 로마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만인족들이 침입했을 때 자신은 로마의 편에서 싸움을 하는 애국자였던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었고 황제에 충실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황제는 이 스틸리코를 다른 나라의 특사로 보내기도 하고 황제의 딸 세레나와 사랑에 빠져서
사위가 된 거죠. 황제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황제는 로마 군대의 통치권을 이 스틸리코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를 불러서 소고트족이 로마를 침입하려고 하니 네가 가서 소고트족을 없애버리고 로마를 안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했던 거죠. 스틸리코는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매번 서고트족에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서고트족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고트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틸리코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4,000파운드의 금을 주고 그들을 더 이상 로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로마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그 서고트족에게 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야만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곧 이 스틸리코에 대해서 수군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스틸리코는 야만족을 정복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틸리코는 변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성실한 신하입니다. 우리 군대는 옛날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군도 소고트족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틸리코를 처형시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스틸리코는 근처 교회로 도망쳐 숨었지만은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틸리코의 목이 베어지자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했어요. 그는 로마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야만족을 막아내는데 그는 최고의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반은 야만족, 반은 로마인이었던 스틸리코. 그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은 로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던 거죠. 처형을 당하고 나서 2년 후에 서고트족은 이탈리아를 지나서 로마로 들어왔어요. 황제와 신하들은 서고트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재산을 꾸려서 로마시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늪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습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로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800년 동안 로마시는 한 번도 공격을 당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성벽도 두꺼웠죠. 군대도 강했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나약해지고 성벽도 튼튼하지를 못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동로마 제국에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고트족이 오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렇지만 동로마 제국은 어땠을까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군대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보내주게 되면 자신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그때 자신의 동로마가 공격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도우러 아무도 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고트족의 지휘자인 알라리크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금이란 금은 있는 대로 모아와라. 로마의 보물들을 가져와라. 이제 그 보물들은 우리 것이다 하면서 다 훔쳐갔어요. 아름다운 금 조각상, 돈, 보석 다 가져간 거예요. 서고트족은 대신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에 닿는 그 값진 것들을 갖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동로마 제국에 있던 제롬이라는 수도승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끔찍한 소식이 서로마에서 들려왔다. 로마가 습격을 당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도 없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도시가 정복되고 말았다. 그 뒤로 로마는 두 번 다시 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고트족이 공격을 한 이후 45년 뒤에 다른 야만족이 또 공격을 해왔는데 이들은 반달족이었어요. 이 반달족은 남아있는 보물들을 싹 가져간 거예요. 겁에 질린 로마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와 볼모로 끌고 갔고요. 건물들을 태우고 벽은 다 부셔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물건을 잘 부수는 사람을 우리는 반달이라고 불러요. 왜냐? 그 반달족의 이름을 따와서 반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졌지만 서로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수도도 사라졌고 황제는 늪지 한가운데서 로마를 지배했어요. 이제 곧 서로만은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